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서 음식 냄새가 났다. 좋은 냄새는 아니었다. 아침에 먹고 싱크대에 놓아둔 국그릇과 쓰레기통 안에 배달 용기가 섞인 냄새였다. 수연은 신발을 벗고 현관문부터 닫았다. 가방을 내려놓으려다 바닥에 있던 종이봉투를 밟았다. 며칠 전 주문한 휴지 포장지였다. 버리려고 현관 옆에 세워둔 뒤 계속 잊고 있었다. 수연은 종이봉투를 발로 조금 밀었다. 오늘은 퇴근이 늦었다. 특별히 일이 많았던 건 아니었다. 회의가 길었고 확인해야 할 메일이 하나 더 생겼고 퇴근하려는 순간 누군가 질문을 했다.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이어져 집에 도착하니 밤 9시가 넘었다.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배가 고팠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수연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메뉴 칸에는 생수 2병과 마시다 남은 탄산수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계란 3개, 작은 김치통, 반쯤 남은 어묵볶음,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 요구르트 하나, 냉동실에는 밥이 있을 것이다. 먹을 건 있었다. 그런데 먹고 싶은 건 없었다. 수연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외투를 의자에 걸고 휴대폰을 꺼냈다. 배달 앱을 열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치킨이었다. 사진 속 치킨은 바삭하고 뜨거워 보였다. 수연은 가격을 확인했다. 배달비까지 합치면 2만 원이 넘었다. 치킨을 누르고 메뉴를 보다가 앱을 닫았다.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국밥을 봤다.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려면 만두나 음료를 추가해야 했다. 수연은 국밥도 닫았다. 떡볶이, 햄버거, 덮밥, 샐러드, 먹고 싶은 메뉴를 찾는 게 아니라 주문해도 후회하지 않을 메뉴를 찾고 있었다. 고르는 동안 배는 더 고파졌고 마음은 더 지쳤다. 결국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사용한 그릇이 그대로 있었다. 국그릇 하나, 수저 한 벌, 물컵 하나. 수연은 설거지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물을 틀기 전에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아까와 똑같은 것들이 있었다. 계란 3개, 김치, 어묵볶음, 요구르트. 수연은 요구르트를 꺼내 유통기한을 봤다. 어제까지였다. 하루 지난 요구르트를 먹어도 되는지 잠깐 고민했다. 뚜껑이 부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다시 넣었다. 냉장고 문을 닫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가족 단체방이었다. 누나가 저녁 식탁 사진을 올렸다. 고등어구이와 된장국, 나물 반찬이 보였다. 그 아래에 누나가 썼다. 오늘은 냉장고 털이. 엄마가 바로 답했다. 잘 차려 먹었네. 아버지는 엄지손가락 그림 하나를 보냈다. 수연은 사진을 확대했다. 고등어 한 토막, 된장국, 김.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다. 누나가 그릇을 몇 개 꺼내놓았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는 식탁이었다. 수연은 메시지를 쓰려다가 멈췄다. 나도 지금 먹으려고. 그렇게 쓰면 엄마가 뭘 먹느냐고 물을 것 같았다.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면을 껐다. 식탁 한쪽에는 아침에 받은 편의점 영수증이 있었다. 아메리카노, 삼각김밥, 껌. 아침에 삼각김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분명 포장을 뜯었는데 먹은 장면이 흐릿했다. 일을 하면서 여진 먹었거나 회의 전에 급히 삼켰을 것이다. 수연은 영수증을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여니 음식 냄새가 더 강하게 올라왔다. 배달 용기 하나가 보였다. 이틀 전 먹은 짜장면 용기였다. 남은 소스가 굳어 있었다. 수연은 쓰레기 봉투를 묶었다. 지금 당장 버리러 나가야 할 만큼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냄새가 났다. 묶어놓고 내일 아침에 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또 급할 것이다. 수연은
잠깐 고민하다 쓰레기 봉투를 현관 앞에 가져다 놓았다. 종이봉투 옆에 쓰레기 봉투가 생겼다. 집은 정리한 것 같으면서도 현관에 할 일만 쌓여갔다. 수연은 세 번째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봤다. 맨 아래 서랍에 양파 반 개가 있었다. 끝부분이 조금 말라 있었다. 냉동실을 열어보니 작은 밥 한 덩이가 있었다. 비닐에 쌓인 채 얼어 있었다. 언제 얼린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옆에는 만두 4개와 얼음 봉지가 있었다. 수연은 냉동밥을 꺼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시간을 맞췄다. 2분 30초.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싱크대 앞에 섰다. 설거지할 그릇은 3개뿐이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마음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연은 물을 틀었다. 그릇에 붙어있던 국물이 물에 풀렸다. 세제를 묻혀 그릇을 닦았다. 컵도 씻고 수저도 씻었다.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건조대에 그릇을 올려놓고 나니 싱크대가 넓어 보였다. 전자레인지가 끝났다는 소리가 났다. 수연은 밥을 꺼냈다. 가운데는 따뜻했지만 가장자리는 아직 딱딱했다. 30초를 더 돌렸다. 프라이팬을 꺼내려는데 기름병이 거의 비어 있었다. 병을 거꾸로 들고 기다리자 기름이 천천히 떨어졌다. 양파 반 개를 썰었다. 끝이 마른 부분은 잘라 버렸다. 계란 2개를 꺼냈다. 3개 중 2개를 쓰면 하나가 남는다. 수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2개를 깨뜨렸다. 김치도 조금 꺼냈다. 어묵볶음은 냄새를 맡아봤다. 상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 수연은 작은 프라이팬에 양파와 김치를 볶았다. 기름 튀는 소리가 주방에 퍼졌다. 밥을 넣고 주걱으로 눌렀다. 김치볶음밥을 만들 생각이었다. 요리라고 부르기에는 대충이었다. 양념도 따로 넣지 않았다. 김치 국물을 한 숟가락 넣고 어묵볶음을 잘게 잘라 섞었다. 마지막에 계란 2개를 넣었다. 계란을 밥에 섞을지 따로 부칠지 고민하다 그냥 한쪽에 깨뜨렸다. 노른자 하나가 터졌다. 수연은 그대로 볶았다. 모양은 중요하지 않았다. 밥에서 김이 올라왔다.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는데 냄새를 맡자 갑자기 허기가 느껴졌다. 수연은 볶음밥을 접시에 담았다. 깨끗하게 씻어놓은 접시를 다시 쓰는 게 조금 아까웠지만 프라이팬째 먹고 싶지는 않았다. 식탁에 앉으려다 물컵도 하나 꺼냈다. 탄산수 대신 물을 따랐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다. TV를 켤까 하다가 켜지 않았다. 휴대폰을 보면서 먹을까 하다가 그것도 내려놓았다. 수연은 볶음밥을 한 숟가락 먹었다. 조금 짰다. 김치와 어묵볶음에 이미 간이 되어 있었는데 김치, 국물까지 넣은 탓이었다. 그래도 따뜻했다. 양파는 완전히 익지 않아 조금 아삭했다. 계란은 밥과 뒤섞여 모양이 없었다. 수연은 2번째 숟가락을 먹었다. 첫 번째보다 괜찮았다. 3번째 숟가락부터는 그냥 밥이었다. 맛있는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밥. 수연은 접시를 내려다봤다. 사진을 찍으면 볼품없어 보일 것 같았다. 누나가 올린 식탁처럼 반찬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자신이 냉장고에서 꺼내 만든 저녁이었다. 수연은 휴대폰을 들었다. 가족 단체방에는 엄마가 누나에게 보낸 메시지가 더 있었다. 고등어는 너무 자주 먹지 마라. 누나는 웃는 표시를 보냈다. 수연은 자신의 볶음밥 사진을 찍었다. 조명도 좋지 않았고 접시 가장자리에 밥알이 하나 붙어 있었다. 사진을 다시 찍으려다 그냥 보냈다. 나도 냉장고 털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조금 민망했다. 누나의 답장이 먼저 왔다. 오, 잘 해먹었네. 엄마도 물었다. 김치볶음밥이냐? 수연은 답했다. 응. 엄마는 바로 물었다. 계란도 넣었어? 2개. 아버지가 또 엄지손가락 그림을 보냈다. 수연은 그 그림을 보고 웃었다. 평소 같으면
별것 아닌 대화였다. 오늘은 누군가와 같은 식탁에 앉은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가 다시 썼다. 혼자 먹어도 접시에 담아 먹어. 수연은 식탁 위 접시를 봤다. 접시에 먹는 중. 엄마는 짧게 답했다. 잘했다. 잘했다는 말을 들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 냉장고에 있던 밥과 김치를 볶은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수연은 볶음밥을 천천히 다 먹었다. 접시 바닥이 보였다. 배가 찾아집 안 냄새가 다시 느껴졌다. 아까 묶어놓은 쓰레기 봉투에서 냄새가 조금 새어나왔다. 수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외투를 다시 입지는 않았다. 두꺼운 후드티 위에 슬리퍼만 신고 쓰레기 봉투를 들었다. 종이 봉투도 함께 들었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 센서등이 켜졌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같은 층에 사는 남자가 타고 있었다. 서로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몰랐다. 남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있었다. 수연은 검은 쓰레기 봉투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둘은 서로의 손에 든 것을 잠깐 봤다. 남자가 먼저 말했다. 다들 이 시간에 버리러 나오나 봐요. 수연은 웃었다. 그러게요. 계속 미루다가요. 남자도 웃었다. 저도 아침부터 들고 나가야지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세제 냄새가 조금 섞여 있었다. 민망할 수도 있는 냄새였지만 둘 다 모르는 척했다. 1층에 도착해 함께 분리수거장으로 걸었다. 남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고 수연은 일반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았다. 종이 봉투는 접어서 종이류에 넣었다. 봉투가 생각보다 질겨 잘 접히지 않았다. 수연이 발로 눌러 접고 있는데 옆에서 남자가 말했다. 그거 옆으로 눕히면 잘 접혀요. 수연은 시키는 대로 했다. 종이 봉투가 쉽게 납작해졌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저도 맨날 안 돼서 찾아봤어요. 둘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남자가 물었다. 늦게 퇴근하셨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저도요. 집에 오면 밥 먹는 게 제일 일이네요. 수연은 웃었다. 저도 냉장고 3번 열었어요. 남자가 바로 말했다. 저는 배달앱 4번 열었어요. 둘 다 웃었다. 별일 아닌 말이었다. 그런데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게 이상하게 반가웠다. 남자는 8층에서 내렸다. 문이 닫히기 전 말했다. 그래도 뭐라도 드셨어요? 수연은 대답했다. 김치볶음밥 해먹었어요. 남자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아버지가 단체방에 보낸 그림과 같은 모양이었다. 잘하셨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수연은 혼자 남아 웃었다. 오늘 잘했다는 말을 2번이나 들었다. 밥 한 끼 먹었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오자 현관이 넓어 보였다. 쓰레기 봉투와 종이 봉투가 사라졌을 뿐이었다. 수연은 식탁의 빈 접시를 싱크대로 가져갔다. 바로 씻을까 하다가 잠깐 멈췄다. 예전 같으면 내일 아침까지 뒀을 것이다. 하지만 설거지는 접시 하나와 프라이팬 하나뿐이었다. 물을 틀고 바로 씻었다. 프라이팬에 붙은 밥알은 따뜻한 물을 부으니 쉽게 떨어졌다. 설거지를 끝내고 캥주로 식탁을 닦았다. 구겨진 영수증도 버렸다. 배달 앱 알림이 다시 떴다. 지금 주문하면 할인. 수연은 알림을 옆으로 밀어치웠다. 배달 음식이 나쁜 건 아니었다. 내일은 또 주문할 수도 있었다. 오늘은 집에 있던 것으로 충분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계란 하나, 김치 조금, 요구르트 하나, 어묵볶음은 다 먹었다. 빈칸이 조금 생겼다. 수연은 요구르트를 다시 꺼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이상하지 않았다. 한 숟가락 먹었다. 평소와 같은 맛이었다. 수연은 웃었다. 하루 지난 요구르트 하나를 먹는데도 이렇게 오래 고민했다. 냉장고 문을 닫으려다가 생수 한 병을 꺼냈다.
내일 아침에 들고 나가기 위해 가방 옆에 놓았다. 그런 작은 준비를 해두면 아침이 조금 덜 급해졌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누나의 개인 메시지였다. 너 요즘 많이 바쁘지? 수연은 잠깐 생각하다 답했다. 그냥 그래. 누나는 말했다. 엄마가 내 밥 걱정하더라. 수연은 웃었다. 사진 보냈잖아. 사진 한번 보냈다고 매일 잘 먹는 건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다. 수연은 뭐라고 답할지 고민했다. 괜찮다고 하면 대화가 끝날 것 같았다. 힘들다고 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았다. 결국 솔직하게 썼다. 요즘 집에 오면 먹는 게 귀찮아. 누나의 답장은 조금 늦게 왔다. 나도 그래. 수연은 그 짧은 문장을 보고 화면을 오래 봤다. 누나는 아이도 있었고 가족과 같이 살았고 매일 식탁 사진을 올렸다. 그런 누나도 먹는 게 귀찮다고 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도 밥은 일이었고 혼자 살아도 밥은 일이었다. 누나가 다시 보냈다. 그래서 오늘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먹은 거야. 수연은 답했다. 나도. 누나가 웃는 표시를 보냈다. 우리 잘했다. 수연은 그 말에 다시 웃었다. 잘한 일의 기준이 낮아지는 날이 있다. 일어나서 출근한 것, 답장을 한 것, 밥을 먹은 것, 그릇을 씻은 것, 그런 것만으로 충분한 날. 수연은 침대에 누웠다. 집 안은 조용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작게 들렸다. 수연은 오늘 냉장고 문을 3번 열었다는 걸 생각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 보였다. 두 번째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세 번째에야 양파와 냉동밥이 보였다. 냉장고 안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이 조금 움직일 마음이 생긴 것이었다. 그렇다고 매일 직접 밥을 해먹을 자신은 없었다. 내일은 피자를 주문할 수도 있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었다. 그것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자기 하루를 완전히 굶기지 않는 일인지도 몰랐다. 몸도 마음도. 다음날 아침 수연은 알람을 2번 끄고 일어났다. 주방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와 같은 냉장고였다. 계란 하나, 김치 조금, 요구르트 빈통. 냉동실에는 밥이 없었다. 수연은 냉장고 문을 바로 닫았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은 편의점에서 사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어제 가방 옆에 놓아둔 생수를 챙겼다. 현관을 나서려다 싱크대를 봤다. 그릇이 하나도 없었다. 깨끗한 싱크대를 보는 건 생각보다 기분이 좋았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서 멈췄다. 어젯밤 만난 남자가 탔다. 오늘은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남자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연도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잠시 뒤 남자가 물었다. 오늘 아침은요? 수연은 웃었다. 편의점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둘은 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상하게 혼자 출근하는 기분이 조금 덜했다.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수연은 삼각김밥과 우유를 골랐다. 계산대 직원이 물었다. 봉투 필요하세요? 수연은 가방을 열었다. 공간이 충분했다. 괜찮아요. 삼각김밥과 우유를 가방에 넣었다. 결제하고 나오는데 가족 단체방 알림이 떴다. 엄마가 아침밥 사진을 올렸다. 밥과 김, 계란 프라이 하나였다. 그 아래에 엄마가 썼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연은 사진을 보고 답했다. 나도 간단하게 먹는 중. 그리고 삼각김밥과 우유 사진을 찍어 보냈다. 누나가 말했다. 그래도 먹네. 아버지가 또 엄지손가락 그림을 보냈다. 수연은 걸으면서 웃었다. 어쩌면 사람들은 모두 냉장고 문을 몇 번씩 열어보며 사는지도 몰랐다. 먹을 것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을 조금 더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냉장고를 다시 열어보는 일, 남은 밥 한 덩이를 꺼내는 일, 배달 앱을 닫고 프라이팬을 올리는 일,
혹은 너무 지친 날에는 배달 버튼을 누르고 제대로 한 끼를 먹는 일. 어떤 선택이든 자신을 굶기지 않는다면 충분했다. 수연은 지하철역으로 걸었다. 가방 안에는 삼각김밥과 우유가 있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했다. 대단한 하루는 아니었다. 어젯밤도 특별한 일은 없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았고 남은 재료로 밥을 볶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 그런데 그 평범한 밤이 수연에게 말해준 것이 있었다.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건 거창한 결과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 먹을 것을 챙기고 그릇 하나를 씻고 누군가의 안부에 답하는 것. 그 정도로 충분한 날도 있다는 것. 여러분도 냉장고 문만 몇 번 열었다 닫으며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한 밤이 있었나요? 그날 결국 무엇을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평범한 한 끼가 다른 사람에게 오늘은 나도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의 하루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으로 곁에 머물러 주세요.